자, 요 마리오 박스 이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은 크리에이트 패널에 있는 지오메트리에서 박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박스, 뭐 콘 여러 가지 있죠. 크리에이트, 저 십자가 저기에 있는 지오메트리 패널에서 간단한 도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바로 그 옆에 있는 모디파이어 패널을 누르면 이렇게 세부적인 수치를 조절할 수 있는데 위스 하이트 뭐 이런 그 값들을 다 통일을 해서 정면체를 만들 겁니다. 자, 유닛 셋업을 좀 할 거예요. 커스터마이즈에서 유닛 셋업에 가서 미터로 일단 설정을 할게요. 자, 바로 UV를 나눌 건데 언랩이라는 그 모디파이어에 보면 언랩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적용을 하고 오픈 에디터를 열어서 면을 하나씩 떼서 제가 편집하기 쉽게 배치를 좀 할 겁니다. 자, 위쪽에 보면은 그 언폴드 매핑을 할 수가 있어요. 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보면 매핑에서 언폴드 매핑으로 저렇게 한 면 한 면 떼낼 수가 있습니다. 면을 선택하는 거는 폴리곤을 선택하시면 되시죠. 언랩에서 단축키 3번이 1, 2, 3 이렇게 버텍스 엣지 폴리곤 순으로 될 겁니다. 저렇게 선택해서 한 면씩 다 떼내준 다음에 저 오픈 에디터, UV 에디터의 정사각형 저 안에다가 잘 저렇게 전부 들어가게 스케일을 줄여서 저 버튼이 스케일이죠. 무브, 로테이션, 스케일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네모칸에다 잘 배치하고 툴 옵션에서요. 맨 마지막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지금 배치한 저 UV 좌표를 이미지로 뽑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를 포토샵으로 이제 PNG로 저장한 후 가져오면 저렇게 와이어가 있는데 그 밑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이미지를 넣어서 완성하시면 돼요. 일단은 자, 제가 테두리 쪽만 좀 매핑을 해서 넣을 건데 매트리얼 에디터는 M자를 누르면 나오죠. 여기서 매터리얼을 하나 만드시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비트맵 하나 만드시고 베이스 컬러에 연결한 후 요 비트맵을 비트맵에서 방금 우리가 포토샵에서 저장한 이미지를 불러오신 다음에 어사인을 시키면은 저렇게 이미지가 들어가요. 어사인 버튼은 저 뭐 이렇게 기억자 있죠. 슬레이트 모드에 어사인 버튼은 아마 저 상단에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이미지를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저렇게 테두리 문양도 넣고 물음표도 넣고 자, 이거는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우리 주사위 만들었을 때 그때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입체감은 좀 덜하죠. 매핑으로 그냥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그 모델링을 일일이 다 물음표도 하고 테두리도 하고 할 건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즈에서 베벨로 입체감을 줘서 매핑 소스를 완성을 하겠습니다. 포토샵은 뭐 배우셨다고 들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서 완성을 시키는 거죠. 뭐 이런 방식은 이제 텍스처로 하는 거는 워낙 저 폴리곤 그 오브젝트에 쓰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완전히 폴리곤이 정면체 딱 그거 정도 들어간 거죠. 자, 이 물음표를 그러면 입체감을 오브젝트를 메쉬를 만들어서 해볼게요. 자, 지금 쉐입에 크리에이트 패널에 쉐입의 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물음표를 좀 이렇게 따서 그릴 거예요. 저런 식으로. 요거를 모디파이어에 있는 익스트루드를 줘서 튀어나오게 만든 다음에 베벨을 사용해서 입체감을 줄 겁니다. 폴리곤 에디터블 폴리를 하면 이제 베벨이라는 그 기능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모델링을 진짜 할 거예요. 아까처럼 텍스처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모델링을 할 겁니다. 자, 지금은 제가 라인으로 따서 했는데 텍스트로 안 하고 라인으로 한 건 이제 이 물음표랑 딱 맞는 폰트를 못 찾아서 그런 거고 각을 딱딱 맞추기 위해서 스케일로 좀 버텍스 조정을 좀 했어요. 스케일로 저렇게 XY축으로 이렇게 완전히 제로값을 줘가지고 반듯반듯하게 만든 겁니다. 좁혀가지고. 스케일은 이런 때도 이용을 합니다.
완전히 스케일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저렇게 수치로 스케일을 조절할 수 있는데,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재료값 넣어가지고 반듯반듯하게 만든 다음에, 예,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면을 튀어나오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췄어요. 자, 일단은 하나를 완성해서 나중에 이제 사방으로 둘러쳐서 똑같은 그 물음표를 모델링을 복사를 해서 쓸 거예요. 자, 레이어 창을 좀 열고, 예, 요 면을 선택해서, 예, 4번 누르면 이제 폴리곤이죠. 그래서 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베벨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예, 이렇게 첫 번째로는 튀어나오게 하고, 예, 두 번째 조절을 하면 스케일이 작아집니다. 저렇게. 그래서 베벨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음표를 튀어나온 입체감을 만들었습니다. 밑에 저 물음표 아래에 있는 저것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네. 박스를 이용해서 일단 박스를 만들고요. 앞으로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서, 예, 에디터블 폴리로 바꾼 상태에서, 자, 앞쪽 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베벨을 이용해서 튀어나오게 하고 면을 좁히는 거죠. 그래서 물음표를 완성한 다음에 각 면마다 다 이 과정을 거쳐서 물음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를 이제 물음표랑 저 아래쪽 부분을 어태치 시켜서 한 오브젝트로 만드시고, 중심점을 어펙트 피봇 언니를 선택해서 중심점만 움직이게 해서 가운데다 갖다 놓은 다음에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카피를 할 거예요.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카피를 해서 사방에 다 똑같은 물음표 모양을 배치를 할 겁니다. 로테이션으로 뭐 90도, 계속 90도씩 카피를 하면, 예, 되겠죠. 카피할 때는 Shift 누른 채로, 예, 로테이션 하면 카피가 돼요. Shift 누른 채로 움직이기만 하면 카피는 됩니다. 예,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딱딱 90도씩 돌려서 맞추면 되죠. 나중에는 UV까지 나눈 다음에, 예, 다시 카피를 할 거예요. 자, 인셋 기능을 볼 건데, 자, 면을 선택하시고 인셋을 누르면 안쪽으로 면을 저렇게 만들어줘요. 뭐 오므려서. 자, 근데 이제 인셋 옆에 작은 박스, 인셋 셋업을 눌러서 수치로 저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인셋 셋업을 누르면 저렇게 정확한 값이 들어가요. 똑같은 값이. 그래서 모든 면을 선택해서 인셋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면을 만든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선택해서 안쪽으로 저렇게 들어가게 파는 거죠. 자, 이것도 익스트루드 버튼 옆에 익스트루드 셋업 버튼이 있는데 거기서 수치로 조정을 하시면 다음부터 다른 면을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셋업을 또 누르면 똑같은 깊이로 안으로 파여져 들어갈 거예요. 저렇게. 예. 자, 체크하고, 예, 이쪽 면도 선택해서 익스트루드 셋업 눌러서 체크하고,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값으로 안쪽으로 파여서 들어갈 겁니다. 모든 면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같은 값으로 안쪽으로 팔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모든 입체면을 만들었죠. 아까는 그 텍스처로 한 거고, 요거는 이제 실제 이 정도 모델링은 하는 게 좋죠. 자, 이제 다시 쉐입에서 보시면 스타가 있어요. 아예 그 별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5로 바꾼 다음에 요거를 이제 좀 돌려가지고 모양을 맞출게요.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자, 이걸 익스트루드로 빼서 어마운트 좀 준 다음에 에디터블 폴리로 돌려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에디터블 폴리로 돌린 다음에 폴리곤은 한쪽 면만 만들어서 뒤집어서 미러 카피를 해서 쓸 거기 때문에 한쪽은 지우고 한쪽은 선택해서 익스트루드로 빼낸 다음에 스케일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면을 좁힐 겁니다. 자, 면을 좁히고 익스트루드로 뺀 다음에 다시 면을 스케일로 좁히고 베벨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 베벨로 면을 뽑아낸 다음에 좁히고 다시 베벨로 면을 뽑아낸 다음에 좁히고 하셔도 돼요. 자, 이거는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면을 뽑아낸 다음에 좁히고 뽑아낸 다음에 좁히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모든 점을 끝점들을 저렇게 다 일일이 선택하신 다음에, 예, 컨트롤 누르고 선택하면 저렇게 되죠. 취소는 알트 이제 해서 멀티 선택을 취소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알트 C를 눌러서 컬랩스로 다 합쳐버릴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좀 다듬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 상단에 있는 미러 카피를 해서 미러로 카피를 해서 반대쪽을 만들고 어태치 그 옵션 중에 그 어태치를 눌러서 두 오브젝트를 하나로 합친 다음에 가운데 점만 전부 선택하신 다음에 웰드를 눌러서 가운데 점을 붙여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완벽하게 한 오브젝트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뭐 무브를 하던 로테이션을 하던 저렇게 같이 먹겠죠. 완벽하게 한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려면 이제 버텍스도 전부 합쳐야 됩니다. 저 웰드를 이용해서 했어요. 자, 머디파이어에 있는 UVW, 그 언랩 UVW를 선택하신 다음에 별 먼저 할게요. 가운데 엣지를 전부 선택해요. 심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전부 선택하신 다음에 이거를 심으로 전환하는 버튼이 있어요. 지금 누른 버튼이죠. 저렇게 전환을 해주시면 다음부터 익스펜드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그 나눈 부분에서 전부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폴리곤 하나만 선택해서 익스펜드로 선택하시고 바로 그 익스펜드 위에 보면 펠트라고 있어요. 그걸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커밋 시켜가지고 별 모양을 저렇게 뽑아내시면 돼요. UV를 편 겁니다. 자, 릴렉스를 사용하셔서 좀 더 조정하시는 게 맞죠. 그 위에 보면 이제 릴렉스라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조금 더 제대로 펼게요. 자, 반대쪽도 똑같아요. 폴리곤 하나 선택하고 익스펜드 시킨 다음에 펠트 맵 시키고 펠트 버튼 눌러서 펠트 맵 시키고 커밋 시킨 다음에 릴렉스 이런 식으로 해서 펼치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엣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 자르고 싶으면 엣지. 그래서 저 심 버튼 종류가 세 가지 있는데 각 특성은 이제 배울 것이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맨 앞에 있는 버튼은 선택만 하면 바로 심이 나눠지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버튼으로 쭉 작업하시면 돼요. 심 나누고 면을 띄어내고 이런 사각형은 그냥 언폴드 매핑으로 띄어내면 되죠. 우리 그 아까 박스 그 매핑 나눈 것처럼 하시면 되고 그 익스펜드 한 다음에 펠트 맵 하는 거는 약간 곡면이 섞인 거거나 요런 좀 복잡한 그런 형태를 할 때 이럴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박스 같은 거는 그냥 언폴드로 펴셔도 되고요. 자, 이런 그 방식을 이용해서 매핑을 전부 펴요. 자, 여기도 전부 요 베벨도 여기 색깔로 여기를 좀 구분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선택해서 면을 나눌 거예요. 저렇게 나눠지게. 그래서 저런 부분들, 모서리 부분 메쉬들은요, 그냥 단순히 흰색으로 처리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색을 좀 못따기가 된 부분도 전부 색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네. 조금 요게 이제 노가다 갖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이 면을 늘 항상 익스펜드에서 선택할 수 있게. 앞면 하나 떼어냈고, 저 부분은 색깔로 표시되는 거죠. 못따기 된 부분이니까. 자, 저 부분도 따로 떼어내서 간단하게 언폴드로 펴도 돼요. 이 정도는. 자, 여기도 위에 면 따로 떼어내고, 저 못따기 된 부분 따로 떼어내고, 해서 전부 색을 좀 처리를 할 겁니다. 같은 그러니까 색상이 들어가지 않고, 못따기 된 부분은 좀 밝은 색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전부 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 UV가 펴진 그 채로 카피를 해서 갖다 놓으면 모든 그 물음표가 다 똑같은 UV를 가지고 있겠죠. 자, 어느 정도 이렇게 펴졌으면 다시 크기를 잘 조절해서 그 격자 무늬가 전부 균일하게 들어가게
크기를 맞춰 주시고 저 네모난 저 가운데 네모난 영역 안에 전부 들어가게 배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뭐 팩 UV라는 기능으로 일률적으로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하게 하는 경향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매핑하기 편한 배치로 좀 수작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뭐 여러분 자유인데 수작업을 좀 하더라도 나중에 그 포토샵으로 가져갔을 때 매핑하기 편한 구조로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좋죠. 예. 그래서 일일이 저렇게 좀 배치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전부 같은 색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예 UV를 겹쳐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색이나 다른 문양이 들어가는 그 UV 좌표라면은 겹쳐서 쓰면 안 되죠. 예. 하지만 이거는 같은 색이 들어갈 거를 계산해서 그런 것들은 저렇게 겹쳐버리고, 여기는 전부 이제 뭐 같은 색이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겹쳐가지고 배치를 해버리고, 그게 완성되면 이제 이걸 뽑아낼 겁니다. 자, PNG로 아까 그 배웠던 UV 템플릿을 뽑아내서 PNG로 저장해서 뽑아낸 다음에 똑같이 저 색상을 넣고 편집을 할 거예요. 일단은 뭐 노란색 같은 거 잔뜩 채워야겠죠. 포토샵 레이어 새로 만들어서 뭐 Alt 딜리트 같은 거 눌러서 필로 포그라운드에 있는 색깔 채워 넣은 다음에 저 와이어에 맞춰서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별에는 눈이 있죠. 저렇게 참고 이미지를 보면 쉐임 레이어로 눈을 좀 만들게요. 검은색 눈에 뭐 흰색 저 하이라이트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전부 쉐임 레이어로 일단 만들었고, 레스터라이즈화 시켜서 일반 레이어로 만든 다음에 카피 해가지고 저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편집하고 있는 이 텍스처는 다시 그냥 저장하면요 사실 그냥 적용됩니다. 혹시 안 되면 릴로드 눌러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PSD로 그냥 저장해서 사용하시면은 다이렉트로 그냥 내가 저장할 때마다 갱신이 돼요. 그 3D 맥스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색상으로 좀 표현되는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흰색을 깔아야 되고, 저 모서리 부분 이런 데는 좀 다른 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흰색이 들어가죠. 이 영역이.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모서리 부분은 다른 색으로 처리를 좀 할 거예요. 조금 지금 완전 흰색으로 했다면 조금 어두운 색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명암 차이를 좀 준다거나 색상 차이를 줘서 물음표를 완성을 하겠습니다. 지금 셀렉션 영역을 잡아서 각기 다 그 영역에 다른 색상을 조금씩 주고 있죠. 라이트니스가 다른, 그러니까 명도가 다른 색들을 조금씩 넣었어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이미지가 좀 입체적으로 살기 시작하죠. 자, 테두리는 이제 노란색 테두리가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커브를 이용해서 각 그 노란색 부분, 그러니까 각 면들도 약간 색 차이를 좀 줄 거예요. 밝은 같은 그 색상 계열에도 밝은 것, 이렇게 어두운 것 이런 식으로 잘 넣어가지고 저장을 하면 지금 PSD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갱신이 돼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네, 그리고 그림자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좀 처리를 해주면 좋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을 매핑으로 이제 좀 표시를 하면 좋아요. 눈동자에도 하이라이트, 저 흰색 부분 있죠. 그런 걸로 처리해서 하이라이트도 만들어주고. 네, 쉐딩도 좀 다듬을 건데, 저 테두리 안쪽에 들어가는 얇은 쉐딩, 쉐이딩도 여기서 약간은 표현을 해줄 겁니다. 나중에 조명 치고 하면 어차피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페더를 준 그 렉탱글 마스크로 저렇게 안쪽만 지워서 겉부분에 들어가는 쉐딩 이런 것들 좀 표현해 줄 거예요. 저렇게. 네. 각 면 모두 예, 저런 식으로 처리를 해 줄 거예요. 네. 색상을 좀 짙은 걸 넣은 다음에 요 상단이 좀 많이 남아야 돼요. 예, 테두리 윗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이제 제 그 매핑하기 편하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봐도 알죠. 너무 두텁게 들어갔죠. 쉐이딩이. 자, 그림자가. 그래서 요건 좀 얇게 더 선택해서 깎아낼 거예요. 딜리트로 지워서 좀 얇게 들어가게. 자, 이렇게 처리해서 저장해주고, 예. 저장할 때는 물론 와이어는 무조건 끄셔야죠. 와이어를 꺼야, 예. 저렇게 와이어 이미지가 안 들어가니까. 와이어 켜놓자로 저장하면, 예. 저 와이어가 들어가겠죠. 완성본에도. 자, 요 모서리의 파인 부분은 매핑으로 처리를 할게요. 워낙 작은 사이즈니까, 예. 이건 매핑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스로 예, 베벨 같은 거 선택해서 안쪽으로 파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자, 하나 만든 이미지 카피해서 돌렸으면 편하죠. 이런 식으로 넣어서 예, 와이어 끄고 다시 저장을 해서 제대로 적용됐는지 보시면 돼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졌어요. 별박스 만들었고 다음에는 이제 SD 캐릭터 슈퍼마리오로 바로 넘어갈 테니까 예, 이렇게 오브젝트를 완성을 해봅시다. 그럼 자, 마지막으로 별 밑에 그림자가 들어가면 좀 좋겠죠. 그래서 별 밑에 저렇게 그림자를 그려줄 거예요. 색을 채워넣어서 약간 그림자인데 이렇게 선명한 게 아니라 약간 뭉개지게 이렇게 넣어서 저장해서 이렇게 보시면 별 바로 밑에 저렇게 그림자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훨씬 낫죠? 예. 자,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세요.